그 사례모의고사 이제 행정사 실무법을 맡게 된 정진성 행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간만에 정말 많은 분이 오셔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실 때 이제 그 본인 스스로도 이제 잘 해야 되겠구나 각오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마지막 저희 이제 10월 1일이잖아요. 사실 사람이 많든 적든 300등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인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실은 이제 자기와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다만 여기 계신 분들 안에서는 그러니까 나의 위치가 나의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그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사실 여기는 내부에서는 경쟁자가 아니라 보시면 되세요. 사실은 진짜 경쟁자는 타 학원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연을 맺으시면 나중에 다 동기들이 되시니까 여기에서 다들 이제 선의의 경쟁자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연락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업무를 실무하기에 제가 낮에는 거의 다 답변이 어려우니까 뭐 될 수 있으면 제가 이제 저녁에 아니면 다음 날 그 수험 관련된 거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주세요. 그리고 카톡으로 주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사례 모의고사에 대한 답안지를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문제를 풀고 그다음 채점을 할 텐데 최대한 저는 당일날 그 카페에다 올려드리거든요. 그날 결과. 그래서 이제 3교시 때 제가 이제 답안 작성하는 거는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여기 카페 네이버 카페 잘 검색이 안 됩니다. 일단 그 하는 검색을 해보시고 안 되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셔가지고 네이버 카페 리더스 행정사 실무법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가입을 하시면 그 제 과목을 수업 듣고 있다라고만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그 정회원으로 다 해드리면 여기에 이제 수험 관련된 정보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최대한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행정사 실무법 그 요약집 2022년 대비 이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수업 그 강의 내용은 처음 제 수업을 듣는 분을 입장해서 강의를 해드릴 건데 약간 이제 그 3교시 OT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필기는 무조건 연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원래 법과목은 색을 쓰시면 안 되세요. 나중에 한 2회독, 3회독 하시면 그때 하시면 되겠지만 처음에 하실 때는 무조건 연필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일반 펜이든 어떻게 하든 연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교재로 이게 심판 사례집에 있는데 이거는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됩니다. 이거 동차로 하신 분들은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시니까 다만 그 도움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교시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책을 구입 안 하실 분은 옆에서 이제 옆에 계신 분이 좀 도와주시면 어차피 오늘 잠깐만 보여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책은 안 보려고 하는데 가지고 계시면 도움 되시거든요. 이렇게만 좀 얘기 드리고 오늘 수업은 이걸로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정사법을 오늘 진도를 오늘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도는 좀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법 그 목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작부터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한 다음에 제가 이제 3교시 때는 약간 좀 편하게 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행정사법 목차랑 저희 실무법에는 과목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법이라는 과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정확하게는 행정심판제도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행정심판법으로 공부를 하고 마지막은 비송사건 절차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사법을 보면 목차가 이제 총 18개 이렇게 목차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주제 01 행정사의 업무, 행정사의 종류. 지금 제가 이 목차 보고 있습니다. 목차. 네. 목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의 업무, 행정사의 종류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총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다 그냥
볼 수 있게 편하게만 한쪽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1번, 2번이 총칙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제 03 행정사 자격과 주제 04 결격 사유, 주제 05 실무 교육, 주제 06 행정사회, 그 다음에 사무소, 여기까지를 요건이라고 합니다. 일단 옆에다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3, 04, 05, 06, 07를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문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1차 공부하실 때도 두 문자를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만 앞글자 따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자격의 자, 결격사의 결, 실무교육의 실, 행정사회의 행, 사무소의 사. 그래서 자결, 실, 행사. 그래서 요건이 이렇게 5가지. 자결, 실, 행사. 이런 것들이 요건이구나 라고 하셔서 3번과 7번까지는 요건이라고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08은 업무 신고 절차라고 합니다. 이거는 절차. 일단 주제 옆에다가 절차라고만 여러분들이 연필로 하시는 겁니다. 연필로. 네. 업무 신고는 절차. 그리고 신고 확인증이 효과입니다. 그 절차를 걸치고 나면 신고 확인증, 주제 09 신고 확인증이 효과. 제가 이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신고 확인증의 결과, 주제 09 신고 확인증 효과. 그리고 주제 10번, 11, 12는 행정사 법인, 즉 개인으로도 행정사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법인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개정법에 들어와서 주제 10번, 11, 12는 법인, 이거는 그냥 법인이라고 옆에만 하시고, 주제 10번, 11, 12는 법인 이렇게 하신 다음에 주제 13, 14, 그 다음에 13, 14도 똑같이 효과입니다. 효과. 그래서 행정사의 권리 의무 효과. 그렇게 하신 다음에 주제 15, 16, 17, 18. 그래서 자격 취소, 업무 정지, 벌칙, 과태료. 이 4가지는 옆에다가 제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재. 주제 15, 16, 17, 18은 제재. 이거를 제가 한 번 더 목차를 옆에다가 적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사법, 그래서 서설 해가지고 행정사의 업무, 그 다음에 종류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하고 2번에 요건, 여기서 자격, 결격사유, 그 다음에 실무교육, 그 다음에 행정사회, 그 다음에 사무소, 3번째 절차, 업무 신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4번째 효과 해서 신고 확인증, 그 다음에 행정사의 권리, 행정사의 의무,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행정사 법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재. 그래서 취소, 그 다음에 정지, 그 다음에 벌칙, 과태료. 지금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렇게 목차를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마 9월달쯤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최대한 다만 좀 빨리 익힐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오전에 이제 민법 들으셨잖아요. 민법은 사실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실제 뭐 우리가 1 플러스 1이 2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뭔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 약속을 한 거죠.
어떤 걸 모아놓으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그게 이제 법 체계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 절차에 행정은 절차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죠. 행정은 요건과 효과 이 사이에 절차가 하나가 더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을까요? 자, 행정사 저희 이제 들어가 볼까요? 행정사의 업무 2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사법의 행정사 업무 2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법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게 좀 법조문으로 1조에입니다. 1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행정사법의 목적,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여기가 요건입니다. 그리고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그리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효과입니다. 사실 이제 정확하게는 보통은 뭐뭐 함으로써 뭐뭐함에 이바지한다 라고 이렇게 효과를 하는데, 행정사법은 사실 명확하게 요건이라고 되어 있진 않지만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제도만 잘 갖추어지면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이 도모가 되고, 그 다음에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진짜 그런지는 우리는 상관할 바는 아니고 우리는 요건만 따지면 됩니다. 효과는 저희는 검토할 건 안 되고. 그러면 행정사 제도가 무언지 저희가 그래서 행정사법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제도를, 그래서 행정사가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법체계가 맨 꼭대기에 1조가 있는 거고, 이 1조를 하나씩 이제 풀어진 거죠. 뭐 그 사이에 요건에 관련된 조문이 쭉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절차에 관련된 조문이 나열되어 있고, 효과에 관련된 조문이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제재가 있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다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행정사로서 합격을 하신 다음에 어떠한 법령을 적용을 할 때 잘 헷갈리고 그 다음에 좀 어렵다 하면 조문 1조를 보시면 됩니다. 그 해당하는 법령에. 그 해당하는 법령에 1조가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조문들이 그 다음에 각각 이제 역할들이 있는 그 조문들이 다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그러면 하나씩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인 총 내용을 총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칙적인 내용이 저희 이제 책으로는 행정사 2페이지랑 3페이지가 총칙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무난하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2페이지가 행정사의 업무이고 3페이지가 행정사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 여기는 그냥 총칙.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1차를 다 보신 거죠. 그리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행정사의 자격, 여기서부터 요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두 문자로 했었잖아요. 자결 실행사. 그래서 맨 위에 행정사의 자격의 자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결격사유. 결격사유에 또 동그라미. 자결. 그럼 실이 있겠죠. 다음 장에. 실무교육. 그 다음에 옆에 행정사회. 행. 그 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 주제 7번에 사무소의 사.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요건에 해당되는 걸 하나씩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주제 08에 업무 신고. 이제 절차를 하는 거죠. 그러한 요건들을 하나씩 다 갖춘 다음에 업무 신고로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그러한 결과가 다음 장 보시면 신고 확인증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신고 확인자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신청을 다음 장 보시면 개인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 법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사 법인으로 그 내용이 다음 장 보시면 또 행정사 법인에 관련된 업무 수행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장 보시면 행정사 법인의 해산, 이렇게 목차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이제 효과 중에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사로서 합격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지금처럼 업무 신고를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인 신고 확인증이 나옵니다.
나온 다음에 비로소 행정사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즉 권리가 뭐겠어요? 보수를 받는 거죠. 그러한 내용이 행정사 권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만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 민법 시간에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겠지만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의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안 하면 제재를 주겠죠.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관계 법령은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되세요. 지원하는 법률이 있고 제재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건 뭐냐면 이러이러한 걸 만약에 부여를 받으면 더 혜택을 주겠다. 그러한 법률이 있고, 아니면 독점권을 주는 권한이 있는데 권리를 줬는데 안 하면 제재를 가야겠죠. 특히 행정사가 그런 거죠.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자격 취소,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주제 16번에 업무 정지, 그 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 벌칙 이렇게 있고,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과태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는 생각보다 이제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테두리를 먼저 가장 핵심을 기억하신 다음에 나눠져 있는 목차가 왜 나눠져 있는지 구분을 하신 다음에 그 내용에 또 세부적으로 각 목차가 왜 나눠져 있는지를 찾아가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법 과목은 말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제가 이제 설명회 때도 한번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런 큰 테두리를 그려보시는 거죠. 이미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행정사 제도가 무언지를 확립하기 위해서 행정사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를 제가 설명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건 절차 효과라는 제가 큰 제목을 그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하는 요건마다 하나씩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행정심판법을 할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2차에 논술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각 챕터별로 있는 거를 전부 다 여러분이 암기하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암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다만 이제 저희 4과목이잖아요. 이제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답안도 쓰시게 될 때 오늘 배웠던 것들이 아마 다음 주 되면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이제 10월 1일까지 계속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키워드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오늘 가져가면 돼요. 오늘만 키워드만. 그리고 행정사법은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오늘 왜 얘기했고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그 키워드만 오늘 기억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딱 책을 덮고 그다음 집에 가셨다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5분 정도만 보시면 되세요. 오늘 수업 들었던 오늘 오전 시간에 민법, 그다음 오후 시간에 했었던 제 수업의 범위 내용만큼 간단한 키워드만 보시고 그리고 덮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지난 다음에 다시 강의를 또 들으셔야 되는 거죠. 또 듣고 계속 지루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사 업무를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겠습니다. 2페이지 다시 오셔서 행정사의 업무. 그러면 목차만 먼저 쭉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들어가실 때 전체 큰 테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목차만 보시면 행정사법의 목적, 그래서 목적이 맨 먼저 이렇게 서두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목차가 행정사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제한이라는 목차로 있고,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행정사의 종류에서 실제 이게 같은 내용인데 제가 20점으로 이렇게 양을 조절하다 보니 약간 나눠져 있지만 실제 오른쪽에 보시면 세 번째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까지 같이 묶으면 딱 20점짜리가 실제 문제가 나오면 양이 딱 좋습니다. 그래서 목차 구성이 첫 번째 행정사의 본 목적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정사의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런데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제한이라는 목차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네 번째 그럼 행정사 아닌 사람은 우리 업무를 하려면 또 어떻게 제재를 하는지, 이렇게 네 가지로 목차를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행정사 종류, 이런 종류별 업무 범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목적, 업무, 제한, 그리고 금지사항,
흐름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행정사의 업무는 아직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나 다 잘 쓰겠죠. 다만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 잘 쓸 필요 없어요. 적당히만 쓰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어차피 점수 배점은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 시험 그 수업 시간에 딱 처음에 듣는 내용이니까 누구나 그냥 되게 머릿속에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만. 그러면 행정사의 업무 보시면 읽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문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여러분들이 민원처리법 사무관리 배우시잖아요.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행정기관. 그래서 여기에 서류의 작성의 작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의 작.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전에 민법 수업을 들으신 겁니다. 오전에 그래서 계약법을 들으시는 이유가 실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수업을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작성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작성. 그 다음 세 번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의 번. 여기라고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저희는 다 일반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번역은 이제 외국어 번역 행정사분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위 각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의 대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의 인가가 인. 여기에 인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하셔서 상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의 법. 그래서 그 글자만 따면 작작 역대 인상법, 이렇게 두 문자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작작 역대 인상법. 그래서 두 문자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섯 번째, 인가, 허가, 면허 등을 한번 보시면 저희도 신고 확인증을 받기 위하여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 확인증이라고 여기에 넣으면, 아니면 신고라고 할까요? 신고 확인증을 받기 위하여 저희가 어느 행정기관에 하는 업무 신고는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등의 대리. 그래서 신고 확인증, 제가 설명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신고 확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업무 신고를 하는 신고 등의 대리를 실제 행정사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행정사법의 저 내용이 다섯 번째 5호거든요. 전체가 이제 조문으로는 2조인데 2조 2랑 5호의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정확하게는 인가증, 허가증, 그 다음에 면허증이라는 문서입니다. 문서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그 다음 청구, 신고 등의 대리. 그래서 여기에 신고가 들어갔잖아요. 업무 신고. 그걸 여러분이 대리하기 위하여 하는 건데, 사실상 행정사 업무 신고도 그런 체계로 돼 있는 거죠. 본인 의뢰인이 직접 하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행정사 업무 신고도 행정사한테 의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행정사의 업무 신고 절차도 사실은 저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아직 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아직 안 들어갔죠? 들어갔나요? 그 최일한 행정사님 들어갔나요? 들어갔나요? 거기서 보시면 법정 민원 배우셨죠? 그 법정이 2조 2랑 5호랑 연결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그 사무관리를 들으시잖아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아마 2조 아마 어디 법정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 법정 민원이 2조 2랑 5호랑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6호에 따라서 또 행정관계 법령, 그래서 법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법령은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법률과 그다음에 명령 이 두 가지를 합친 말입니다. 그리고 명령은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규칙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법령은 두 가지를 합친 말이니까 훨씬 넓은 개념이잖아요. 법률은 좀 더 협소한 거죠. 이렇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법령, 법률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것만 하시고 그러면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실제 상담을 통해서 수수료를 받는 자격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제가 본 것도 7개, 8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행정사 업무가 작장, 역대, 인상법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일부 못할 수 있다라는 걸 단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른 법률에 따라 그래서 법률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에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을 때 그러한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법률.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행정사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에서 보시면 행정사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여기도 법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행정사 아닌 사람은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2조가 행정사 업무입니다. 그래서 행정사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법률에서 허용이 되는 경우 그래서 제일 안타깝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환경 관련된 그 인허가 관련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환경 조사할 수 있는 그 회사들을 이제 등록을 받으면 그에 해당되는 인허가는 환경단체에서 할 수 있더라고요. 거기에 법률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합격을 하신 다음에 인허가 업무를 많이 하시면 그러니까 그 자리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해당하는 부처에서 이제 어떠한 이제 그 인허가를 할 수 있는 행정사가 진입이 안 돼 있으니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 업무를 많이 하셔야 사실 이제 저희 업무도 더 안정적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만 보시면 되세요. 목차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도 그러니까 단어를 너무 많이 기억하려고 하시기보다 행정사의 업무 오늘 행정사의 업무라는 걸 보았다고 하면 첫 번째가 여기처럼 법목적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그다음에 행정사의 업무 이렇게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세 번째 제한 그다음에 네 번째 금지사항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한 다음에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작장, 역대, 인상법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법률 여기도 법률 그 다음에 여기는 행정사 제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것만 주로 기억을 하시면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뒷문장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앞에 단어를 먼저 기억을 하시는 게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만 하시면 이게 좀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오늘 기억은 할 수 있지만 아마 다다음 주 되면 점점 흐릿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이것만 기억하시든지 가장 핵심되는 것만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점점 두 번째, 세 번째 또 보면 그래도 좀 이제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돌아서면 또 까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까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사법을 2시간밖에 시간이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밑줄을 쳐야 될 것들을 제가 안내해 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처음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아마 반절 이상은 제 수업을 처음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밑줄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그 해당하는 것만 밑줄 치시고 그다음 키워드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는구나. 여기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보시는데 이제 자주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어느 위치에다가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쳤구나 라고 보신 다음에 그럼 시험장에 들어갈 때 한 최소 못해도 6번
많게는 10번까지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처음 1회독이 양이 제일 많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모르니까. 그러나 2회독, 3회독을 하면 보던 거 계속 보는 거니까 이제 좀 속도가 좀 붙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요건을 보는 겁니다. 요건을 보면서 빠르게 보겠습니다.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하는 수업이라 많이 그리고 제 수업이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가지고 행정사법 특히나 사실 저는 이제 그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행정사 자격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줄 그을 것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행정사 자격 보시면 먼저 밑줄 행정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거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행정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밑줄 그을 것들을 먼저 다 불러주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파트만. 그리고 로마자 2번에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행정사 자격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험을 응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합격을 하면 그리고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행정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행정사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행정사에 관련된 자격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의 내용 보시면 행정안전부에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제 두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현재 행정사 대표로는 한 분만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보통 이제 9명이면 3분의 1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1명밖에 안 들어가 있어서 이후에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사 자격시험. 그래서 밑줄 그을 거는 두 번째 줄 밑에 보시면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거는 뭐 이미 알고 계시니까 밑줄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시험의 일부 면제는 목차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력에 의한 면제,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에 의한 면제, 그 다음 다섯 번째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그래서 동그라미 가로 2번에 보시면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라고 하시고 키워드는 동그라미 5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의 자격은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그 다음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한 대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오른쪽 결격사유 보시면 결격사유에서 제가 이제 두꺼운 글씨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1, 2, 3, 4, 5, 6, 7 되어 있는데 두 문자로 피파, 고지평, 공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여기는 그냥 어차피 다 외워야 됩니다. 이 결격사유는 일단 읽어보면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항정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 세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그 다음 네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섯 번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여섯 번째 공무원으로서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일곱 번째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되더라고요. 이거는 해당이 되면 행정사를 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다만 7가지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고, 어차피 이걸 지금 완벽하게 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딱 7가지가 있구나 두 문자로
그래서 비성년 후견인 등, 그 다음에 파산 선고에 관련된 것, 관련된 사람, 그 다음에 고는 선고유예 중인 사람, 그 다음에 집행유예 뭐 받은 사람,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는 거죠. 오늘은. 그 다음에 실형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공무원 파면된 사람, 그리고 자격 취소된 사람, 이렇게 7가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만 오늘은 그렇게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문자로는 제가 피파 고지평 공자 이렇게 한 거죠. 고지평 이렇게 7가지가 있구나 라고 하신 다음에, 그 7가지가 없으면 자격증이 발급된다. 그래서 1번 보시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격증 발급의 발급,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청인이 시험 합격자로서 제6조에 따른, 6조가 결격사유, 위에 읽어본 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면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시험 합격자로서, 그 시험 합격자가 보시면 그 왼쪽에 옆에 장 4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행정사 자격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시험 합격. 크게 뭐 의미가 있는 문구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죠. 행정사 자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격을 갖추고 나면 뭘 해야 된대요. 하고 나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결격 사유를 검토하는 거죠. 검토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지금 오른쪽에 5페이지로 와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4페이지 맨 위랑 5페이지 그 중간에 있는,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청인이 시험 합격자로서, 합격자가 바로 이 사람이잖아요.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면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건 흐름으로 제가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밑줄 긋기 위해서 제가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밑줄은 자격증 발급의 발급,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청인이 시험 합격자로서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면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밑줄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발급 보시면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바로 밑에 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바로 밑에 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밑줄만 일단 긋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실무교육. 실무교육 보시면 기본소양하고 실무수습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기본소양, 실무소습. 그러면 1번부터 끝에 중간에 보시면 밑줄 긋습니다.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업무신고를 받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중간부터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으로 구분한다.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세 번째, 기본소양교육은 20시간으로 하며 실무수습교육은 40시간. 바로 밑에 실시한다. 밑줄을 이어서 하시면 기본소양교육은 20시간으로 하며 실무수습교육은 40시간, 밑에 바로 실시한다. 그 다음에 공고 및 교육신청. 공고 및 교육신청.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다음에 건너뛰고 중간부터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여기까지 밑줄 긋고 바로 밑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실무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을 신청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위임 및 위탁. 위임 및 위탁은 전부 다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 일단 읽어만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실무 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 밑줄을 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행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신 다음에 다음 장 행정사회 보시면 중간부터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키워드는 품위, 그 다음에 직무. 그래서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리고 밑줄을 다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하시면 정관을 정하여 정관 동그라미,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인가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등기의 동그라미. 그래서 키워드를 보시면 품위, 직무, 그 다음에 정관, 인가, 설립등기.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법인이 나오면 정인설 이렇게 검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 인가, 설립등기. 정관, 인가, 설립등기. 일반적으로는 법인 설립할 때 정관하고 설립등기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특수한 경우에는 중간에 인가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인설. 그리고 행정사회 정관은 그냥 정관 기재사항 그 목차 그대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정관 변경 목차 그대로 보시면 되고, 세 번째 가입 의무 보시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밑줄 그어 보시면 행정사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해야 한다. 이 의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해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익활동 의무. 행정사회는 건너뛰어서 중간부터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그래서 현재 마을행정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민법 규정의 준용. 중간부터 밑줄을 그으시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중 사단법인, 그래서 동그라미 사단법인 하시면 되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다음 장 넘기시면 감독상의 명령 등 감독기관. 행정사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장관이라고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장관. 행정사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다에 장관의 동그라미 하시고, 다 연필을 하고 계시죠? 연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보고 명령 등에서 보시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바로 밑에 기타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키워드는 장관의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의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관, 그 다음에 자료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입검사 등. 중간부터 보시면 행정사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그래서 키워드는 출입하여 바로 밑에 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검사. 그래서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부터 보시면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키워드는 증표. 일반적으로는 공무원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야 한다. 그 다음 네 번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시면 중간부터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리고 바로 밑에 이어서 하시면 아니하거나를 이어서 하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등 그러한 자에게는 바로 밑에 그러니까 기피한 자에게는 문장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다 문장을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선택적으로만 기억을 하시고 답안에 보여만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제출, 보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등 그러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 사무소의 설치, 행정사의 사무소, 그 다음에 행정사의 합동사무소, 행정사법인 세 가지를 다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에 하나만, 키워드가 하나만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하나만. 그 다음 두 번째, 행정사 합동사무소.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키워드예요.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래서 동그라미 키워드는 효율적, 공신력. 그냥 문장 그대로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이걸 해석하면 되는데 다만 행정사 합동사무소는 효율적, 공신력 이 단어 때문에 합동사무소를 운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더 문장을 이으면 3명 이상의 행정사로 3명이 키워드이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다 3명은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건너뛰어서 끝에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넘어가시면 끝에 쪽에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에서 끝에 쪽에 보시면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하신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으로 넘어가시면 끝에 쪽 각각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각각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그래서 키워드만 연결해서 보면 효율적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하되 상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효율적 공신력, 그 다음에 주사무소 상근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행정사 법인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 법인 보시면 중간부터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전문이란 단어는 행정사 법인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이 사무관리랑 하실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뭐 그러냐고 각각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이 단어는 이러한 절차에 어울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전문, 그리고 바로 밑에 행정사 법인을 설치할 수 있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잔상이 남는 건 여기에 뭐뭐 하기 위하여 아니 뭐뭐 위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직적이고 전문적이고 그러면 설치할 수 있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문장을 여러분들이 답안에 쓸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주사무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하신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각각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조직 전문, 그 다음에 주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각각 상근하여야 한다. 패턴이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사무소의 명칭. 행정사인 경우 보시면 중간부터 행정사 사무소 또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행정사 사무소 등이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행정사 사무소 등이라는 끝에 쪽에 보시면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시 설명드리면 중간부터 행정사 사무소 등 건너뛰어서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줄 중간부터 행정사 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행정사 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제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 아닌 사람. 행정사 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사 법인이 아닌 자로 넘어가면 중간부터 행정사 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중간부터 보시면 행정사 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밑줄부터 제가 그어드렸는데 사실 행정사법이 양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막상 외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9월, 9월까지도 많이 힘들게 하는 게 행정사법이더라고요. 사실 이제 모르면 못 쓰고 알면 뭐 쓸 수 있겠는데 이게 문장이 쉽지 않아서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요건 절차를 걸치면 효과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요건이 앞에서부터 하나 있는 거죠. 먼저 자격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격 행정사 자격을 갖추고 그다음에 결격사유 그다음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그다음에 네 번째 행정사회 이 모든 걸 갖추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사무소라는 걸 갖춘워서 절차 즉 업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여기서 신고 확인증인 거죠.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다음 장 보시면 업무 신고 보시면 1. 행정사의 업무 신고 읽어보면 행정사 자격 있는 사람이 이 문구 기억나시나요? 행정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사 자격 있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주된 사무소 그러니까 사무소를 알아야 그래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요건이 여기에 있는 거죠. 사무소.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즉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자격사와 다르게 행정사는 주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 주소는 당연히 도루명 주소로 그리고 유일하게 거의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하게 주소가 저희에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다른 자격사와 다르게. 여러분들은 무조건 주소 그리고 어느 위치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는 문서에 없더라도 무조건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요건이 하나, 둘, 셋, 네 가지밖에 없긴 합니다. 그러나 사무소 위치랑 주소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관할하는 어떤 법률이 있겠죠. 그리고 행정사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추어 그 신고 기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업무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가로 2번 보시면 업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의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결.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실. 그 다음 마지막 4번째,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였을 것의 행, 자결, 실행. 이렇게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갖추어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줄여서 관할시장 등에게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자결 실행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요건 사무소를 갖추어서 이걸 업무 신고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걸 판단하는 게 두 번째 로마자에서 뭐라고 하냐면 업무 신고의 수리 거부. 그래서 첫 번째 1번 거부 사유 읽어보면 시장 등은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업무 신고 기준이 뭐겠어요? 자결 실행이죠. 자결 실행 보이지 않는 사무소. 그래서 자결 실행 보이지 않는 사무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정사 업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여러분이 그 시험 아직 하시기 전에 업무 신고 제출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수리 거부될 뿐인 거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장을 밑줄을 사실은 업무 신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모아진 서류를 업무 신고로 제출해야 되니까 여기 문장은 뭐 밑줄을 다 그어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수리간주를 보시면 시장 등이 업무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지날 때까지 시장 등이 업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그래서 키워드는 받은 날이죠. 받은 날부터 3개월, 또 3개월도 키워드이겠네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고 확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그 다음에 행정사 업무 신고에 수리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그래서 신고 확인증을 발급을 하거나 아니면 수리 거부 통지를 받거나 둘 중에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하면 마지막 날, 끝나는 날, 즉 3개월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수리간주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3개월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행정사 업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 또 밑에 보시면 이의신청 보시면 행정사 업무 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래서 밑줄을, 여기는 사실은 업무 신고 수리 거부는 다 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여기 내용은. 그래서 행정사 업무 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즉 거부 통지 받은 3개월 이내에 바로 밑에 밑줄 그으시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되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전 신고 보시면 중간부터 사무소를 이전할 때 10일 이내에 이전 후, 그래서 키워드는 10일, 사무소를 이전했다라고 하면 10일 이내에 10일, 그 다음에 어느 사무소에다가 이전 신고를 해야 되냐는 거죠. 이전 후, 그래서 이전 후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사무소 관할 시장이 아니라 이전 후 사무소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폐업 신고 및 재개 신고. 1번 신고 의무자.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은 본인이, 그리고 키워드는 폐업 본인이, 그 다음에 사망한 경우, 사망은 가족 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등, 사망은 가족 등, 폐업은 본인이, 사망은 가족 등 바로 밑에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 신고를 한다라는 거죠. 폐업 신고. 그 다음에 2번에 재개 신고. 용어만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간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같다. 그래서 재개신고는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재개신고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있구나라고. 그래서 재개신고는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 실제 서식에는 재개신고라는 게 있는데 법률에는 용어가 없습니다. 재개신고는 용어가. 그래서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 그래서 행정사법 시행령에는 재개신고라는 용어는 있는데 법률에는 없다 보니 일단 설명드렸고, 다섯 번째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 1번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 가로 1번 보시면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 가로는 건너뛰어서 하거나, 그래서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하거나, 바로 밑에 줄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키워드는 3개월 휴업. 그래서 3개월 휴업하려면 신고하여야 한다. 그거는 휴업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가 3개월 넘도록 휴업하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폐업감주. 넘어가시면 휴업한 행정사가 휴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나도 여기는 재개신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여기는 묶어서 재개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폐업간주입니다. 그래서 휴업은 3개월,
3개월 동안 업무를 안 한다라고 하면 휴업 신고하고, 휴업 신고를 했는데도 2년 동안 재개 신고 안 하면 휴업, 그러니까 폐업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폐업으로. 그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 신고 확인증. 신고 확인증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신고 확인증 1번 발급 보시면 시장 등은 행정사 업무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시장 등은 행정사 업무 신고를 받은 때에는 바로 밑에 행정사에게 바로 밑에 신고 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요건에 크게 문제 없으면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거죠. 시장 등은 행정사 업무를 받은 때에는 바로 밑에 신고 확인증을 행정사에 발급해야 한다. 그 다음 재발급. 재발급 보시면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바로 밑에 시장 등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바로 밑에 시장 등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큰 로마자 2번 신고 확인증 대여 등 금지. 1번 행정사는 건너뛰어서 신고 확인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키워드는 대여. 행정사는 건너뛰어서 신고 확인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여. 그 다음 두 번째, 누구든지 신고 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여. 누구든지 신고 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누구든지 건너뛰면 신고 확인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알선. 누구든지 신고 확인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 2번 자격 취소. 2번 자격 취소 보시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키워드 장관. 장관은 바로 밑에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여기는 하여야 한답니다. must.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 벌칙. 벌칙 보시면 두 번째 중간부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보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분간 쉬겠습니다.